국회는 오늘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무위 국감에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앞서 오전 안전행정위 국감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2015 국감 화제의 인물과 발언을 전계환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박원순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간 국감 중에서 가장 뜨거운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이제 상징적 인물이죠. 한 분은 대한민국 재벌을 상징하는 인물. 특히 이제 앞으로 재벌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직접 재벌 총수의 입으로 이제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국민적 관심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은 자기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아들 병역 문제가 있다. 야,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 국감 증인석에 선 신동빈 회장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 회장, 지난 2012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출석하지 않고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번에는 수개월간 준비해온 포럼까지 취소를 하면서 참석을 했어요. 만약 안 나왔으면 롯데그룹 망했겠죠. 과거에는 뭐 피하더라도 피할 만한 상황이 된 것이고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많은 상황에서 재벌 총수가 국감을 피한다. 그거는 뭐 결국 기업 운영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국민적 바람 또는 이제 그 분노가 있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안 나올 수가 없었고 그런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역시 면죄부를 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온 것이 아니냐. 사실 이제 예상 밖의 다른 질문이나 예상 밖의 대답은 없었다. 그것은 결국 국정감사를 통해서 롯데라는 회사가 실제 이런 것이니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할 테니 국민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하거나 용서를 해주는 그래서 국정감사가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쳐서 지적하기보다는 신동빈 회장이 결국 국감장에 나옴으로써 롯데가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다 털어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국감을 준비했던 국회의원들의 준비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사실 지금 다 나왔던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좀 더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정말 지적할 것이 없었는지 사실은 다 나왔던 이야기 또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롯데가 만약 이번 그 이제 국감에 나온 것으로 면피를 한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우리 국회가 앞으로 롯데가 하고 있는 앞으로 또 보여줄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좀 통제를 하고 지적을 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영권 분쟁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간의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역시 예상된 답변이지 않습니까? 롯데는 한국 기업이다. 뭐 심지어 어떤 질문에는 한일 축구에서 누굴 응원했느냐. 지금도 한국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좀 넌센스죠. 사실은 뭐 재벌기업 총수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또는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국감장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신동빈 회장은 좋은 지금 상황에서 스스로 답변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답변했고 굉장히 또 여유도 있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롯데 그룹 전체는 굉장히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더 이상 형제의 난은 없다. 아버지로부터 확실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롯데호텔을 상장해서 시장에 개방을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의문을 해소해주는 또는 의혹을 해소해주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실제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가 좀 대응하는 능력이나 수준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롯데가 앞으로 이제 재벌 기업으로서 어떤 계획의 과제들을 수행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비판받고 있던 내용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국민 기업으로 다시 성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선언만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질문의 내용은 굉장히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건드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역시 많은 숙제를 또 안고 있는 국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국정 문제도 다뤄졌는데요. 당초 병역 이행 여부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아까 이제 들어올 때까지는 뭐 병역 문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 내용을 보면 과연 이제 신동빈 회장의 병역 의무 수행이라는 것이 롯데그룹이 대한민국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겠죠. 어쨌든 일본에서 태어났고 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정체성의 문제겠죠. 그렇죠. 정체성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것을 정치인도 아니고 또 인사청문회도 아닌 자리에서 병역 문제를 가지고 롯데그룹에 대한 지금까지 행태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롯데그룹이 지금까지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지탄이나 또는 그 기업으로서 부도덕한 행위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한 개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흩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병역을 충분히 이행했거나 또는 이행 못할 상황이었다는 걸 인정하면 롯데가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여러 가지 악행들이나 잘못된 관행들을 덮어줄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지금까지 롯데가 보여줬던 행태의 본질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좀 독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네. 자, 뭐 여야 간의 질문의 내용이나 또 받아들이는 그 표정들에서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만 일단 현장의 분위기는 차분했다고 보여지고 신동빈 회장 역시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질문을 좀 조절 좀 해야 되고 또 극단적인 질문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아마 오늘 그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의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거나 뭐 가전 또 이런 그 뭐 이제 작업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이제 더 이상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변명으로 일관해서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가 갖고 있는 국민적 불신이 많긴 하지만 국가기관으로서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재벌기업의 갑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따져야 하고 거기에서는 재벌 총수라고 해서 출석을 연기한다거나 우회적으로 피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동빈 회장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 등 국감에서 다뤄진 서울시 쟁점들에 대한 박 시장의 대응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시정에 대한 부분은 뭐 찬반 양론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뭐 반드시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병역 문제는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다 수그러들었던 것이 이번에 다시 이제 등장하는 양상인데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아들의 병역 문제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본인이 받을 정치적인 그런 데미지는 굉장히 클 것이다. 아마도 이제 여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를 어떤 식으로든 좀 줄여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이제 다분히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단 그 병역 문제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이 좀 갈립니다. 대선에 일단 뜻이 있든 없든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재검이라든지 의혹을 밝힐 만한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선 후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식한 이제 상황이어야 하고요. 이제 어느 시점에 그러면 재검을 하느냐는 것은 아마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그 타이밍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다.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병역 그 면제에 확실히 의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뭐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가는 방식보다는 박원순 시장이 아마 자신이 있다면 가장 정치적으로 효과가 큰 시점에 아들 재검을 통해서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국감 2주 차인데요. 오늘로써 이번 주 가장 관심을 모았던 신동빈 회장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증인 출석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새 인사와 그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화제가 된 논란의 인물들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역시 이제 신동빈 회장을 묻는가 하는 사람은 저는 없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상그룹 참여도 또 나와서 일단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결국 이제 올해 국감은
재벌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면서 다루어 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동빈 회장으로 상징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큰 파장과 또는 앞으로 이제 풀어야 할 숙제를 동시에 던져줬던 국감인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이제 그 피감기관들의 국감 또는 이런 것들은 뭐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국감보다 특별히 더 나아진 게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야당으로서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1년 중에 가장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시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이것들을 사회적 이슈로 다뤄 나갔어야 하는데 오히려 당내 내분이 저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벌이는 분열상 때문에 오히려 국감이라는 것이 야당이 그 꽃을 피워야 할 것을 오히려 예. 꽃 피우지 못한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간 있었던 얘기들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얘기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쉽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간 인사 말고 또 앞으로 이제 나올 인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상그룹 후계자인 임상민 상무 그리고 비리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정주영 전 포스코 회장 관심이 모이고 있네요. 임상민 상무는 이제 한마디로 하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재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여기서는 결국 재벌 3선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할아버지죠. 삼성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가 이병철 회장. 재벌 예. 1세대는 어쨌든 기업가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면서 사실은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을 했는데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쉬운 사업, 돈벌이가 되는 사업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중소상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을 마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미명하에 예. 자신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나 또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꾸로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재벌이 이렇게 성장해왔던 것이 과연 재벌을 운영했던 그 개인의 능력이냐. 엄청난 국가적 뒷받침과 소비자로서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여준 결과로서 재벌이 그만큼 성장했다면 2세, 3세로 넘어왔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혹시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의 가치를 침탈하는 것은 아닌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자신들의 행보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그 임상민 그 차녀 같은 경우에는 대상그룹을 인수 또는 이제 후계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2015 국감 화제의 인물과 발언 전계환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